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비시즌에 사실 마이애미 히트를 다루는 그런 국내외 채널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저희 조코프TV는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자 별로 관심이 없으실 마이애미 히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미 버틀러가 이끄는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1980년대 말에 창단된 비교적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스타들을 양산했고 또 3번의 우승을 달성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창단했었던 올랜도 매직이나 미네소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팻 라일리, 또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여기에 히트컬처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양념까지 가미를 하면서 마이애미가 줄곧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파이널에만 2번을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점점 전력은 조금씩 약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 오프시즌 때 마이애미는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마이애미의 최근 2시즌 토탈 에이프런 상태와 퍼스트, 세컨드 에이프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에이프런을 설명하면서 마이애미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2023-24 시즌의 에이프런, 저 레코드는 2022-23 시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쭉 보시면은 마이애미가 지난 2023-24 시즌에는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어섰습니다. 세컨드 에이프런까지 넘지는 않았고 전체 7번째로 토탈 에이프런이 높았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마이애미가 선수 영입, 트레이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단 운용하는데 돈을 쓰지 않는 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상되는 다음 시즌 토탈 에이프런을 살펴보면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6위가 됩니다. 7위에서 6위로 6번째로 더 많은 돈을 쓴 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역시나 퍼스트 에이프런은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에이프런은 넘어서진 않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팀이죠. 피닉스, 미네소타, 보스턴, 그 다음에 밀워키까지는 세컨드 에이프런을 초과했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마이애미 순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 그 다음에 1차 에이프런을 초과한 여부, 그리고 또 주요 선수들의 나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마이애미는 분명히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보스턴에게 허무하게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마이애미 구단 수뇌부는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마이애미의 전력 보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고, 자, 그리고 더마 드로잔을 데려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마 드로잔을 영입하기 위해서 메인 매물로 내세웠던 덩컨 로빈슨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마 드로잔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를 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 팀들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팀들 가운데 덩컨 로빈슨을 데려오고자 하는 팀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더마 드로잔 영입의 최우선 1순위다라는 평가를 마이애미가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더마 드로잔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 타이어스 존스는 현재 남아있는 FA 선수들 가운데 가장 요긴하고 가장 쓸만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마이애미가 지금 볼핸들러가 부족하잖아요. 테리 로지어가 있긴 합니다만 로지어도 1번보다는 2번에 가까운 성향이고 또 메인 볼핸들러는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스 존스의 몸값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데 마이애미는 여기에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사용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 말인 즉슨 덩컨 로빈슨을 덤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덤핑할 때 말 그대로 그냥 떨궈버릴 때 1라운드 픽을 써야 되는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로빈슨은 팔고 싶은데 로빈슨을 원하는 팀은 없고 1라운드 픽을 붙여야 되는데 1라운드 픽은 또 마이애미가 웬만하면 아끼고 싶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선택의 연속인 거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지금 외부에서 영입한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는 우리 팀의 재능은 괜찮아, 그런데 부상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팀은 건강이 부족하다, 이렇게 구단 수뇌부는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즌 주요 부상자들을 살펴보면 지미 버틀러 60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20경기 이상 빠지는 건 다반사죠. 타일러 히로는 절반이었어요. 42경기 출전. 케일러 마틴이 64경기 출전. 그리고 케빈 러브가 55경기 출전이니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다친 거죠. 기본적으로 18경기, 타일러 히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경기를 빠졌으니
마이애미 구단 수뇌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부상도 실력이죠. 부상도 실력이고 선수단을 관리하는 것도 구단의 몫이고 본인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선수들의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마이애미는 2020년 이후에 파이널을 2번이나 나갔지만 그때마다 항상 지쳐있고 누군가는 다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을 때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그런 부상 전력이 있는 선수들,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자, 이런 선수들과의 뭐 계약, 그 다음에 또 뭐 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할 여지는 있다는 거죠. 부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기존 다른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마이애미의 지난 시즌도 부상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케일러 마틴을 잃어버린 건 저는 굉장히 좀 큰 손실, 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애미는 케일러 마틴에게 5년 65미를 오퍼했어요. 그래서 옵트인 해라. 왜냐하면 지금 옵트인 하면 우리가 세컨 에이프런으로 가지 않으니까 옵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 해서 5년 65미를 오퍼를 했는데 에이전트의 실수인지 아니면 케일러 마틴이 뭐 펜라일리 회장에게 뭐 기사대기를 맞았는지 아니면 버틀러가 뭐 케일러 마틴에게 뭐 침을 뱉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틴이 이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보다 훨씬 낮은 4년 40밀의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밀도 전액 보장이 아니고 보너스를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뭐 거의 연평균 한 9밀 정도에 맺었으니 마이애미의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계약 기간 짧고 계약 금액 낮고 그래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사실 케일러 마틴이 그렇게 간다는데 구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소통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케일러 마틴은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발굴해서 거의 뭐 최고의 롤플레이어급으로 키운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내보내는 건 어쨌든 히트 팬들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예도 있죠. 켄드릭 넌 마이애미 나가서 망했습니다. 게이브 빈센트 마이애미 나가서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롤플레이어들은 마이애미에서 에릭 스폴스라 감독의 선택을 받고 뛰어야 제대로 힘이 발휘되지 나가면 못할걸? 이라고 뭐 애써 자기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큰 손실인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케일러 마틴의 빈자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동시에 마이애미가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를 잡긴 했지만 마틴의 공백을 메우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남들은 다 바쁜데 뭐하니라고 했지만 뭐 물론 자, 뱀 아데바요와 3년 166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연평균 50밀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고 아데바요와 계약을 맺을 거라는 사실은 오프시즌 시작되자마자 뭐 많이 들려왔던 소문이라고 해요. 반면 지미 버틀러에 대한 연장 계약 소문은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데바요를 3년 166밀에 더욱더 연장 계약을 맺었고 토마스 브라이언터는 1년 2.8밀 굉장히 싼 금액에 눌러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데바요의 백업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를 2년 11밀에 잡았는데 이 하이스미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미러키, 피닉스 같은 팀들이 대표적인데 2년에 11밀 그러니까 짝수로 떨어지지 않고 홀수로 떨어졌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세컨 에이프런 때문이에요. 세컨 에이프런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헤이우드 하이스미스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세컨 에이프런에 들어가면 구단이 입는 손해를 막심합니다. 자, 그리고 케빈 러브 마이애미로 이적하고 나서 히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2년 8밀 상당히 저렴한 금액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마이애미 오프시즌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데바요는 어차피 집토끼였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집토끼, 하이스미스 마찬가지, 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그냥 집에 있는 토끼를 잡은 거고 알렉 벅스만을 데려왔어요. 1년 3.3밀 베테랑 미니멈인데 이 선수를 제외하면 외부 영입이 없습니다. 외부 영입이 한 건도 없거나 혹은 트레이드를 성사시키지 않았던 팀이 총 3개예요. 바로 보스턴, LA 레이커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인데 마이애미는 딱 저 한 건 했습니다. 그것도 알렉 벅스 1년에 3.3밀짜리 선수만 데려왔어요. 대신에 벅스보다 더 훌륭한 선수인 케일러 마틴이 이 필라델피아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변죽만 울리고 있어요. 나 관심 있어. 나 데려올래. 저기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만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짚고 있고 실질적인 이런 성과는 없다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트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애미 히트는
지미 버틀러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버틀러의 지금 상황도 아주 애매합니다. 일단 마이애미는 버틀러와 연장 계약할 의지가 딱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맥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는데 마이애미는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나는 마이애미가 좋고 마이애미에서 계속 뛰면서 은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1년 뒤에 FA잖아요. 그래서 FA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내가 정말 절치부심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결국에는 마이애미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미 버틀러가 1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지금 지미 버틀러가 이제는 30대 중반이 됐고 분명히 꺾였는데 다음 시즌 때 완전히 살아나서 마이애미와 또 계약을 맺을까? 아니면 그냥 FA로 다른 팀으로 떠나면서 이별을 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자, 하지만 버틀러는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18, 19 시즌 17경기, 그리고 19, 20 시즌 15경기, 20, 21 시즌 20경기, 21, 22 시즌 25경기, 22, 23 시즌 18경기, 지난 시즌 22경기 결장이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117경기를 빠졌어요. 이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20경기 빠진 거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출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버틀러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있고 스윙맨의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 4번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일단 FA 시장에서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를 하위 시드가 아니라 높은 시드로 이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이상 마이애미 히트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타일러 히로,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테리 로지어 멤버만 보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팀의 가장 큰 화두는 건강이고 또 지미 버틀러의 동기부여가 과연 좋은 생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또 케일러 마틴, 또 그동안 뭐 게이브 빈센트, 또 뭐 그전에 또 캔드릭 넌, 자, 이런 선수들이 떠난 빈자리를 항상 잘 메워왔고 그 다음에 척박한 토양에서 진짜 키운 식물들을 완전히 멋진 꽃으로 잘 싹을 틔웠었는데 그런 작업이 이번 시즌에도 가능할지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 컬처 다음 시즌 어떻게 발현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